자, 시작을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과를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빅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내가 드린 교재에, 일단은, 자, 빅뱅 부분, 자,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은 순서를 좀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바꿔가지고, 일단 35쪽에 있는 내용부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35쪽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자, 옛날에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우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뭐 많았대. 그래서 우주가 커진다, 혹은 안 커진다,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우주론이라고 부를 건데,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 슬프게도, 자, 내가 알려드린 거 외에 그 학교 책에 나오면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주론은 크게 일단은 자,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첫 번째로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와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이 두 뭐랄까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 한 걸 좀 어려운 말로 자, 정적인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해. 정적인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니야,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동적인 우주. 이렇게 둘이 이제 개싸움을 하죠. 그래서 정적인 우주 하면 떠오르는 슬픈 사람의 이름이 있어. 그렇죠? 아인슈타인. 아우 마이 갓.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우주가 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동적인 우주, 우리 책에서는 이제 프리드먼하고 이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프리드먼 정도까지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운 거야. 누가 커지네 작아지네 맨날 싸우다가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천체 망원경을 되게 좋은 거를 개발을 해. 그래서 실제 멀리 있는 우주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별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별이 뭐 멀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멀어지는 별이 있으면 가까워지는 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별들이 멀어지기만 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커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주가 커지는데 그러면 왜 커지느냐, 또 싸웁니다. 어떤 놈은, 하면 안 되죠. 어떤 과학자는, 야, 거기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니까 커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냐,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들은 그냥 빅뱅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빅뱅이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주론이 조금, 자, 확장이 되면, 어떻게 또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 우주가 커지는데 별이 만들어져서 커져. 그러니까 다시, 우주가 만약에 탄생을 했는데 여기 별이 만약에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원래 별 말고 다른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커져,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우주에 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별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학파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해되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커집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빅뱅 우주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커지는 게, 그러니까 공간만 커지는 게 아니라 별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커지는 거야 라고 해서 정상 우주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 뭐 누가 나오냐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서 이제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야. 프레드 호일, 이름은 그냥 호일이라고 이렇게 자 적어둘게요. 플레이볼 뭐 몰라도 돼. 그다음 빅뱅 우주론 하면 우리가 이름 정도는 가모프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면 얘네 특징을 자, 뭘 보냐면 잘 보세요. 솔직히 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거 질량 보존 법칙에 완전 어긋나거든. 어찌됐건. 자, 우주가 커져요. 그쵸? 우주의 크기가 커집니다. 대신 질량이 계속 뭐 하냐면 증가하는 거야. 새로운 은하, 새로운 별들이 계속 탄생하니까. 전체 질량 얘기해요.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이 자,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뭐 그림 상황 이해될 거야. 그러면 부피는 둘 다 증가해. 크기는 증가하는데, 자, 크기는 똑같이 증가하는데, 정상 우주로는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밀도는 우리가 뭐 부피분의 질량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밀도가 일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얘는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말 표현 이해되죠? 그래서 온도까지도 자, 계속 커지는데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로는 온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맨 처음에 정적인 우주론 막 지원 사격하다가 정상 우주론 막 지원 사격하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가모프가 너무 슬프게도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모프가 빡 돌았지. 빡 돌아서 아 좋아. 그러면 내가 만약 빅뱅의 증거를 찾으면 니네 인정해 줄래? 뭐 사람들이 그랬겠지. 뭐 있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빅뱅 이론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할 건데 내가 그거 찾으면 니네 인정해 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 나름 합리적이야. 그래서 인정해 줄게. 하고 했는데 그게 발견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되는 과정에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스펙트럼 학교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될 거니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알아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빅뱅에 대한 내용 할게요. 왜인지는 몰라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우주의 첫 시작은 자, 빅뱅이에요. 빅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억 년? 그죠? 뭐 어떤 책은 뭐 138억 년, 어떤 책은 뭐 147억 년, 근데 보통 우리가 한 138억 년 정도 얘기를 하거든.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모든 우주는 거의 한 점에 가깝게 모여 있다가, 왜인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뽕 하고 터졌어. 영어로 빅뱅이잖아. 그래서 빅뱅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후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러면 원자와 전자가 처음에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진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입자라 불러요. 기본 입자. 자, 기본 입자 안에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전자, 뮤온, 타우 뭐 이런 게 있어. 총 6가지인데 우리는 전자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쿼크라 그래가지고요. 쿼크라 해가지고 뭐 업쿼크, 다운쿼크, S쿼크, C쿼크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전자라고 보통 안 하고 경입자 혹은 렙톤이라고 얘기해주는 책도 많아. 그렇죠? 경입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렙톤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렙톤도 원래는 6종류가 있고 쿼크도 6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렙톤의 안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자라는 게 들어있는 거고 우리 그것만 기억할 거예요. 쿼크 안에도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U 쿼크라는 거랑 D 쿼크 요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때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얘네들이 막 모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소멸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막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뭐 하냐면 얘네들이 모여요.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양성자가 되고요. 또 중성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원자 핵 앤드 전자.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있는데 아직 얘네가 다 뭉치진 않았어.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릅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가냐면 약 38만 년 정도 시간이 흘러.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조금 이제 워낙 커졌으니까 자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감소해서 약 3000도라고 얘기한 책도 있고요. 혹은 3000 켈빈이라고 얘기한 책도 있어. 뭐 비슷한 표현인데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3000 켈빈이 정확한 표현이니까 3000 켈빈 정도 되면 그때서야 얘네들이 뭉쳐서 뭐가 됩니까? 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상황 이해되죠? 그리고 자 원자를 해볼게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자 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양성자라는 거랑 자 중성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빅뱅 후 바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기본이 원자인데 원자가 되려면 38만 년이 흘러야 돼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겠죠. 그럼 그 사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양성자를 우리가 현재 자세히 들어봤어. 그랬더니 쿼크로 구성된 건 맞는데 자세히 보니까 양성자가 업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더래. 그리고 중성자도 다운쿼크, 업쿼크, 다운쿼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현재를 보면 여러분 양성자를 플러스 극인 건 알잖아. 그래서 플러스 극인 거를 우리가 보통 전하량이란 말을 쓸 건데 양성자의 전하량을 플러스 1로 두고요. 중성자의 전하량을 0으로 두고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둘 건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아니 양성자의 전하량이 다시 한번 플러스 1이고 중성자의 전하량을 0으로 표시하다 보니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는 게 3개가 모이고 0이 되는 게 3개가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업커크를 어쩔 수 없이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약속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자, 얘 플러스 3분의 2, 얘 마이너스 3분의 1, 얘 플러스 3분의 2잖아. 합치면 플러스 1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전하량까지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인 우주론이 뭔지, 뭐 누가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빅뱅 흐름의 전체 과정은 조금 우리가 유심입니다. 신경 써서 좀 흐름을 먼저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질문.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조금 어려운 것 같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 세 가지 입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월등히 커요. 한 1900배, 거의 2000배 가까이 된대.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질량은 사실 원자에서는 크게 신경 쓰는 단어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비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운 거야. 조금 더 커.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에너지가 뭐 겁나 빵빵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가 처음에는 거의 같았어요. 게다가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같다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문제 없었어. 질량이 큰 차이가 안 났거든. 그런데 우주가 커지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에너지가 슬슬슬 그 부분에 부족한 일이 생겨.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다시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에너지가 부족하더라도 에너지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어. 빅뱅 후 뭐 길어야 한 3분 이내 얘기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약 7대 1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 누가 계산했다고? 가모프가 계산한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양성자 하나, 둘, 잡으셔야 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그렇죠? 중성자는 저기 하나. 오케이, 다시 한번.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중성자 하나. 3분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이제 변화하는 과정보다 얘네가 뭉치는 게 조금 좀 가능했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합쳐지더래. 선생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잖아. 정말 이게 너무 방대한 양이어서 선생님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빅뱅 후 3분 정도 됐을 때,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된 거고, 그 다음, 양성자랑 중성자가 붙어 있는 세트가 1개가 된 거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연습,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자, 나트륨 셈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트륨은 얘가 원자 번호 11번이거든. 그 원자 번호 11번이란 뜻은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나중에 원자 되면 전자는 11개 붙을 거야. 그리고 요 왼쪽 위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을 건데 얘가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개수야. 그래서 중성자는 몇 개냐면 12개야. 그죠, 자자? 쌤,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처음에 1대 1이었어. 그쵸?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변하면서 대략적인 개수비가 양성자 7개, 중성자 하나였던 놈들이 합쳐지면서 양성자 12개와 ES세트 1개로 존재하게 된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나중에 양성자 하나는 다 뭘로 변할 거냐면 수소로 변할 거고, 양성자 2개랑 중성자 하나로 있는 놈은 나중에 헬륨 원자가 될 놈이야. 그래서 왼쪽 밑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부를 건데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인 애들이고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인 거거든. 이해돼요? 양성자 개수가 하나짜리가 지금 12개 있는 거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있는 놈이 1개 있게 된 상황이 생긴다고. 빅뱅 후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자 봐. 선생님이 질량수라는 단어 아직 안 썼지만 여기 왼쪽 위에 써 있는 숫자가 일종의 질량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된 애여서 질량수를 1이라고 쓸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돼서 질량수를 4라고 쓸 거야. 이게 뭔 뜻이냐면 12개가 1짜리가 12개 있다 뜻이고 얘는 1개인데 4짜리가 1개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결국 전체 질량비를 확인을 해보시면 1짜리의 총 질량이 12, 오케이? 4짜리의 총 질량이 4가 돼서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1이 된다는 거야. 요 3대 1이라는 숫자를 예측한 사람이 바로 가모프란 사람이에요. 다시요. 가모프가 됐잖아. 빅뱅의 증거를 실험 못할 건데 뭐 있는데 2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이 될 건데 전체 질량비를 확인해 보시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쯤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바로
가모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모프가 얘기한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자 질량비야. 질량비. 개수비는 12대 4죠. 맞죠?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다시. 개수비는 12대 1이죠.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는 12대 4, 3대 1이 되는 겁니다. 될 거야. 라고 예측한 사람이 바로 가모프가 되는 거야. 상황 이해되죠? 뭐 나온 김에, 가모프가 얘기했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주, 배경, 자, 복사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자, 진행을 할 거야. 니네 머릿속에 일단 이게 있어야 돼. 기본 우주론. 그렇죠? 특히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얘기했고, 가모프가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도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고, 그 증거 두 가지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온 우주의 3대 1로 거의 일정할 거고, 아직 안 배웠지만 우주 배경 복사, 학교에서 물론 했겠죠. 우주 배경 복사도 있을 거고. 빅뱅 과정 큰 흐름, 빅뱅 후 기본 입자 만들어져. 기본 입자 안에는 뭐 렙톤 혹은 경입자, 그렇죠? 렙톤 혹은 경입자라고도 부른다. 오케이? 렙톤과 쿼크가 만들어짐. 됐어. 렙톤에는 6종류 중에서 전자만 기억하고, 쿼크도 6종류 중에서 2개만 기억하고, 일단은 얘네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이 상태에서 38만 년 후에 얘네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그 사이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의 변화가 생겨서 나중에 수소가 될 양성자와 나중에 헬륨이 될 세트의 개수비가 12대 1. 하지만 질량비는 12대 4, 3대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정리.